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은 더 소중하고 조금은 더 따뜻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이 죽음이라는 걸 제대로 마주하게 된 건 몇 해 전 아주 가까운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였어요. 정말 어제까지도 같이 깔깔거리며 웃고 밥 먹고 찻잔을 기울이던 친구였는데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버렸지 뭐예요.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슬픈 마음보다도 더 크게 다가왔던 건 남겨진 사람들의 당혹감과 허둥대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그리 즐기지 않던 친구라 마땅한 영정. 사진 하나를 찾지 못해서 가족들이 온 집안을 뒤지며 애를 태우더라고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장례 절차를 두고 의견이 갈려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문득 덜컥 겁이 났어요. 만약 나에게 저런 날이 온다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힘들고 정신없겠구나. 남은 이들에게 짐이 되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며칠을 끙끙 앓듯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큰 결심을 했죠. 나 스스로 내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고요. 사람들은 이걸 웰다잉 뭐 그렇게 부르던데 저는 그냥 남은 식구들 고생 덜어주기 그리고 내 인생 잘 마무리하기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참 막막하고 마음이 서글프더라고요. 내 죽음을 내가 준비한다니 꼭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눈 딱 감고 하나씩 시작해보기로 했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영정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곱게 화장도 하고 평소에 가장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동네 사진관으로 향했죠. 사진사 양반이 좋은 날 오셨다며 환하게 웃는데 차마 영정 사진 찍으러 왔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저 예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어요. 카메라 앞에 앉으니 어찌나 어색하고 쑥스럽던지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사진사 양반이 웃어보세요. 더 활짝요 하고 주문하는데 웃음이 나야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이게 내 마지막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울컥 눈물이 차오르려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찍고 나서 사진사 양반이 가만히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냥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 얼굴을 지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제 남편, 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적 해맑게 웃던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죠.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 아이가 처음 아빠, 엄마하고 불렀을 때의 기쁨, 남편과 손잡고 걸었던 시골길의 포근함.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나 봐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사 양반이 셔터를 눌렀어요. 며칠 뒤에 찾아온 사진 속 제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주름은 자글자글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제 인생의 기쁨과 슬픔, 사랑의 순간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두고 나니 죽음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졌어요. 아, 나도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마지막 가는 길 이 정도면 꽤 근사한 얼굴이지 않나. 그런 작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묵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답니다. 서랍을 열고 장롱을 열 때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먼지와 함께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입었던 베네 저고리,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연애편지, 빛바랜 가족 사진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볼 때마다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갓난쟁이 아들 녀석이 입었던 작은 옷을 보면서는 이 작디작은 생명체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밤잠을 설쳤던가 싶어 코끝이 찡해졌고요. 남편이 군대에서 보낸 서툰 편지를 읽으면서는 풋풋했던 우리 젊은 날의 모습에 혼자 소리 내어 웃기도 했어요. 물건을 버리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과거와 제 추억과 제 삶 전체를 다시 한번 마주하는 과정이었답니다. 어떤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또 어떤 물건은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예쁘게 포장했어요.
이 낡은 냄비는 너희들 이유식 만들어 먹이던 손때 묻은 냄비란다. 이 바렌 앨범에는 너희들의 가장 예쁜 시절이 담겨 있단다. 그렇게 물건마다 담긴 이야기를 편지로 써서 함께 넣어두었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정리에 매달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집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까지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랄까요. 지나간 세월은 그저 흘러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나를 만든 이야기였더라고요. 내가 없어진다 해도 이 이야기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계속 살아. 숨 쉬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마지막으로 조그만 수첩을 하나 사서 서툴지만 제 마음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냥 남기고 싶은 말들을 적는 편지 같은 거였죠. 남편에게 그리고 아들, 딸에게 또 손주 녀석들에게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남편에게는 평생 고마웠고 다음 생이 있다면 또 당신 만나 지금보다 더 잘해주고 싶다는 닭살 돋는 고백도 적었고요. 아이들에게는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 다 용서하고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의지하며 잘 살아달라는 부탁을 남겼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 정말 정말 사랑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그 글을 쓰면서 참 많이 울고 웃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쑥스러워서 혹은 너무 바빠서 차마 전하지 못했던 진심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면서 제 마음도 정화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떠나고 나서 아이들이 이 글을 읽게 되겠지. 그때쯤이면 이 글이 아이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살아갈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영정사진을 찍고 살림을 정리하고 마지막 편지까지 써놓고 나니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죽음을 준비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점점 더 평온해지고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지는 거였어요. 죽음이라는 끝을 선명하게 그리고 나니 그 끝에 이르기까지 남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흘려보냈던 일상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밥 한 숟갈을 떠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오늘이 참 복된 날이구나 싶었고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 저녁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그런 사소한 풍경들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세상은 예전과 똑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나니 더 이상 사소한 일에 연연하거나 화를 내는 일도 줄어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 녀석 잔소리에 버럭 화부터 냈을 텐데 이제는 그 잔소리마저도 나를 걱정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냥 허웃으며 넘기게 되더라고요.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도 이웃과의 작은 다툼도 다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에 미워하고 원망하며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더 해주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마지막을 생각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평온함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내일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잠시만 멈춰서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섭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마주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내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불필요한 걱정과 욕심은 덜어내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꼭 붙들게 될 겁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우울에 빠지는 일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더욱 충실하게,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나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곧 나의 오늘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을 선물처럼 맞이한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루가 주어졌구나. 이 귀한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며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다정한 말을 건네고 길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환하게 웃어주고요. 그렇게 제 하루하루를 사랑의 조각들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나는 참 후회 없이 사랑하며 잘 살았다 하고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너무 멀리 너무 앞만 보며 달려가지 마세요. 가끔은 멈춰서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오늘 나누는 따뜻한 대화, 오늘 내리쬐는 햇살의 온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결코 두렵거나 외롭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잘 살아낸 삶의 당연하고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걱정 근심 내려놓고 편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